70세의 새로운 기쁨과 의미 있는 목적 찾기. 거울을 보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이 지나간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70세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이미 그 나이에 도달하셨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기쁜 시절이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모든 해는 소중합니다.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속도를 늦추고 적게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70대와 그 이후에 인생 만족도의 최고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70세와 그 이후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고 의미 있는 목적을 만드는 7가지 놀라운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길을 잃은 느낌이 들거나 인생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거나 단순히 다음에 무엇이 올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통찰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새 장을 쓰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70대가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1.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70세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종종 부족한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고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 새로 얻은 자유는 해방감을 주는 동시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역할로 정해왔기 때문에 길을 잃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역할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의 건강상 이 점은 놀랍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더 나은 수면, 향상된 면역 기능, 심지어 낮은 혈압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자신의 정체성과 평화로울 때 몸이 말 그대로 이완됩니다. 시간, 돈, 사회적 기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춤을 배우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꿈꿔왔을지도 모릅니다. 70세에는 이러한 꿈들이 꿈으로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꾸세요. 70세에 도달하는 것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경험과 함께 오는 명확함입니다. 이제 표면적인 지인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깊이 투자할 시간입니다. 남편을 잃은 후 외로움을 느꼈던 72세 여성 경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축되는 대신 그녀는 인간관계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6명을 위한 원리의 저녁 모임을 시작했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지역 문예교육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수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숙 씨의 안녕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6개월 내에 그녀는 더 활기차게 느끼고 더 잘 잠들고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도 그녀의 혈압과 전반적인 건강 지표의 개선을 주목했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강한 사회적 연결은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나은 인지 기능을 가지며 우울증을 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할 때 단순히 감정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과 장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전화를 걸고 카드를 보내고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는 사람이 되세요. 인연을 만드는 당신의 주도권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3.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세요. 수십 년의 경험을 살아내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젊은 세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기쁨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보이지 않고 쓸모없다고 느꼈던 74세 퇴직 엔지니어 민호 씨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락 고등학교에서 이공계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멘토링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호 씨는 일주일에 2번 오후를 학교에서 보내며 10대들과 공학 프로젝트와 대학 지원서 작업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적의식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그를 활기차게 했고 그의 지도는 그들에게 귀중한 방향을 제공했습니다. 멘토링과 가르침의 정신건강 혜택은 심오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볼 때 뇌는 러너스 하이와 관련된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놀랍도록 활력을 주는 성취감, 관련성, 연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지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용적 기술, 인생 교훈, 전문적 지식, 또는 단순히 인생의 기복을 헤쳐온 관점입니다.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멘토링을 하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든, 단순히 이웃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든, 당신의 지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4. 열정을 가지고 평생 학습을 추구하세요. 나이가 들면 학습이 더 어려워진다는 신화는 현대 신경과학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70세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신선한 연결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압박감보다는 호기심으로 학습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청강 과정을 제공하여 성적이나 마감일에 스트레스 없이 항상 매혹되었던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역센터,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들은 사진에서 철학까지, 요리에서 컴퓨터 기술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쁨을 위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압박감을 제거하고 발견의 과정을 진정으로 음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리석어 보일까 걱정하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주제로 탐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을 풍부한 인생 경험의 테피스트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혜택은 상당합니다.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적 예리함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인지 쇠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로 뇌에 도전할 때 본질적으로 뇌를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와도 경쟁하거나 하룻밤 사이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고 마음을 활발하고 참여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접근법은 어린 시절 처음 세상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기쁨에 비례하는 경이로움과 흥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 양적이거나 철학적인 면과 다시 연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의미, 목적, 그리고 자신보다 큰 것과의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조직적 종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당신이 존재의 더 큰 이야기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탐구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눈과 더 깊은 감사로 젊은 시절의 신앙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상, 자연과의 연결 또는 철학적 탐구를 탐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말하는 예술, 음악 또는 시에서 영성을 찾습니다. 이 나이에 영적 탐구의 아름다운 점은 의무가 아닌 진정한 탐구의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탐구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과 공명하는 것을 발견할 자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남겨두어 독특하게 당신만의 영적 실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는 일관되게 강한 영적 실천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정신 건강을 가지고 도전에 직면할 때 더 큰 회복력을 가지며 종종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큰 것과의 연결감은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제공하고 좋은 시기에 기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 명상, 잘한 산책, 철학적 토론 또는 조용한 명상에서 이 연결을 찾든 영적 면을 기르는 것은 일상생활에 깊은 평화와 목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6. 부드러운 일관성으로 몸을 돌보세요. 70세에서의 몸과의 관계는 30세나 50세 때와는 다르며 그것은 완전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의 몸과 함께 일하며 가능한 한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71세에 자신의 몸이 배신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양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이 관절을 아프게 했고 은퇴 후 체중이 늘었으며 대부분의 시간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양희 씨는 자신의 몸의 현재 능력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변화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걷기로 시작하여 체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30분으로 늘렸습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을 지지하면서도 좋은 운동을 제공하는 시니어 수중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음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에너지를 주는 음식은 더 많이, 나른하게 만드는 음식은 적게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양희 씨는 한계에 집중하는 대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내에 그녀는 더 잘 잠들고 즐기는 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며 자신의 몸에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관절염 통증은 크게 감소했고 그녀를 괴롭혔던 체중도 줄었습니다. 양희 씨가 따른 핵심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유익하기 위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도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정원 가꾸기, 태극권 또는 거실에서 춤추기 같은 부드러운 활동조차도 근력, 균형,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좋은 영양은 엄격한 다이어트나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는 더 많은 전체 식품을 먹고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며 몸이 다른 식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양질의 수면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편안히 쉬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것은 낮 동안의 에너지와 기분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7.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모험이 젊은이들만의 것이라는 가정은 우리 문화의 가장 제한적인 믿음 중 하나입니다. 70대는 당신의 관심사, 에너지 수준, 자원에 완벽하게 맞는 새로운 경험, 여행, 모험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모험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똑같이 흥미진진하고 충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던 미술 수업을 드디어 듣는 것, 꿈꾸던 목적지를 방문하는 것,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 또는 자신의 도시에서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73세 과부 순자 씨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선의를 가진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고 집 근처에 머물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항상 영국의 정원들을 보는 꿈을 꿔왔습니다.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 자신을 막게 하는 대신 성숙한 여행자들을 위해 설계된 소규모 그룹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그 첫 여행은 지난 5년간 순자 씨를 12개국 이상으로 데려간 여행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으며 매일 기쁨을 가져다주는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나이가 꿈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모험이 여행을 포함하거나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진을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과 도전의 정신적, 신체적 혜택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며 이는 인지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마스터하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은 자신감과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70세 이후 기쁨과 목적으로 가는 이 7가지 길을 통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젊은 사람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보고, 사랑하고, 고생하고, 극복한 것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전 수십 년을 채웠던 의무 없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세월은 더 깊은 인간관계, 의미 있는 기여, 흥미진진한 발견, 깊은 개인적 성장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와도 견줄 수 있는 모험, 창의성,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7가지 영역 중 어느 것이 가장 강하게 공감되나요? 이번 주의 인생에서 더 큰 기쁨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시청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희망, 격려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